단 5cc의 물이 30만원짜리 토스터기를 만나면서 가전업계의 판도가 뒤바뀌었습니다. 고등학교 중퇴, 록밴드 보컬 출신 남자가 만든 작은 회사. 거대 기업들이 기능 경쟁에 몰두할 때 그는 죽은 빵도 살려내는 마법을 팔았습니다. 일본 전역을 열광시키고 글로벌 시장을 뒤흔든 가전계의 애플, 발뮤다의 전설적인 부상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가전제품 시장은 오랫동안 삼성, LG, 파나소닉 같은 거대 공룡 기업들의 독점 무대였습니다. 더 센 모터, 더 많은 기능, 더 저렴한 가격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던 정글이었죠. 그런데 2000년대 후반, 이 견고한 시장에 듣도 보도 못한 신생업체 하나가 균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는 가전 엔지니어가 아닌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10년간 록밴드 보컬로 활동했던 테라오 겐지라는 독특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2003년 2월 테라오 겐지는 도쿄의 작은 사무실에서 발뮤다 디자인을 창업했습니다. 록밴드가 해체되고 인생의 낙오자가 될 위기에 처했던 그는 스스로 설계를 배우고 팩스를 보내며 노트북, 받침대 같은 소소한 알루미늄 제품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보잘것없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들이닥치자 회사는 부도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은행 통장 잔고는 바닥을 쳤고 당장 다음 달 월급도 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벼랑 끝에서 테라오 겐지는 파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차피 망할 거라면 내가 정말 만들고 싶은 꿈의 제품 하나는 만들어보고 망하자. 그렇게 2010년 4월 발뮤다는 첫 번째 가전제품인 프리미엄 선풍기 그린펜을 세상에 선보입니다. 당시 일반 선풍기 가격이 3만원에서 5만원 수준이던 시절 발뮤다가 제시한 가격은 무려 35만원이었습니다. 모두가 미쳤다. 누가 선풍기를 30만원 넘게 주고 사냐며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그린펜에는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발뮤다는 인공적인 강풍이 아니라 자연의 솔솔 부는 바람을 구현하기 위해 이중 날개 구조라는 혁신적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독서할 때 소음이 전혀 나지 않는 완벽한 조용함, 미니멀하고 아름다운 디자인, 그리고 무엇보다 자연 속에 있는 듯한 기분 좋은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결과는 상상을 초월한 대성공이었습니다. 출시되자마자 품귀 현상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기꺼이 35만원을 지불했습니다. 발뮤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진짜 신화는 2015년 4월에 일어납니다. 발뮤다는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할 제품, 발뮤다 더 토스터를 발표합니다. 일반 토스터가 2만원에서 3만원 하던 시절 무려 30만원이라는 사악한 가격표를 달고 나온 제품이었습니다. 이 토스터의 핵심 비밀은 바로 5cc의 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비 내리는 날 야외 바비큐 파티에서 구워 먹었던 촉촉하고 바삭한 빵 맛을 잊지 못했던 테라오 겐지는 스팀 기술을 토스터에 접목했습니다. 빵을 굽기 전 상단 구멍에 5cc의 물을 넣으면 스팀이 빵 표면에 수막을 형성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겉바속촉의 완벽한 식감을 만들어냈습니다. 발뮤다가 판 것은 단순한 열선이 달린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바쁜 아침, 고소한 빵 냄새와 함께 오감을 자극하는 행복한 아침 식사의 경험이었습니다. 이 토스터는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에서 수백만 대가 팔려나갔고 죽은 빵도 살려내는 마법의 토스터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기술 명세서나 스펙 자랑이 아닌 감성과 디자인, 그리고 경험을 파는 전략. 발뮤다는 그렇게 기존 가전업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으며 가전계의 애플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파산 위기에 몰렸던 작은 회사가 전 세계 수많은 팬덤을 거느린 프리미엄 브랜드로 거듭난 순간이었습니다. 선풍기와 토스터에 잇따른 대성공으로 발뮤다는 순식간에 가전시장의 가장 핫한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한두 개 히트작을 낸 럭키펀치 아닐까? 단순히 예쁜 쓰레기를 비싸게 파는 감성 마케팅일 뿐이지 않나? 라는 비판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발뮤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대 가전 기업들이 스펙 싸움에 연연할 때 발뮤다는 라인업을 확장하며
거침없이 영토를 넓혀나갔습니다. 2012년 11월에는 독특한 타워형 디자인과 강력한 공기 순환 능력을 갖춘 공기청정기 제클린을 선보였고, 2016년 10월에는 섬세한 물줄기 조절이 가능한 전기주전자 발뮤다 더 팟을 출시했습니다. 뒤이어 2017년 1월에는 이중 순수 증기 방식을 적용한 밥솥 발뮤다 더 고안까지 내놓으며 집안 곳곳을 발뮤다의 미학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발뮤다의 제품 라인업에는 아주 명확하고 일관된 철학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상의 오브제화였습니다. 싱크대 위에 그냥 놓아두기만 해도 인테리어가 되는 디자인, 작동할 때 들려오는 경쾌한 알림음과 따뜻한 주황빛 조명까지. 발뮤다는 가전제품을 숨겨야 할 전자기기가 아니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욕망의 대상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 뒤에는 발뮤다만의 독특한 사업 구조가 존재했습니다. 발뮤다는 자체 공장을 소유하지 않는 팹리스 가전 회사였습니다. 기획, 디자인, 핵심 R&D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실제 제조는 대만이나 일본의 전문 위탁 생산 공장에 맡기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애플이 아이폰을 디자인하고 생산은 팍스콘에 맡기는 구조와 똑같았습니다. 이 덕분에 발뮤다는 거대한 공장 설비나 원자재 재고 부담 없이 가벼운 몸집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매출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추면서도 30%가 넘는 높은 총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고, 그렇게 벌어들인 자금은 다시 파격적인 제품 개발과 프리미엄 브랜딩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그야말로 뜨거웠습니다. 신혼부부의 필수 혼수품, 카페 사장님들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으며 발뮤다의 실적은 매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2030 젊은 세대 사이에서 발뮤다 제품을 집안에 배치하고 SNS에 인증하는 문화가 하나의 트렌드로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0년 12월 발뮤다는 도쿄증권 거래소 마자즈 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합니다. 상장 첫날 주가는 공모가 대비 88% 이상 폭등하며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뒤이어 2021년 2월 발뮤다의 주가는 정점을 찍으며 시가총액이 1조 원, 약 1000억엔에 육박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고등학교 중퇴 출신의 록밴드 보컬이 만든 소규모 디자인 벤처가 17년 만에 일본 증시를 흔드는 시총 1조 원 규모의 거대 프리미엄 가전 기업으로 우뚝 선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성공의 이면에는 치명적인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발뮤다의 성공을 이끌었던 테라오 겐지 회장의 강력한 디자이너적 고집과 경험 중심의 제품 개발 방식은 그 자체로 완벽해 보였지만 동시에 엄청난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발뮤다가 성공시킨 토스터, 선풍기, 전기주전자는 모두 구조가 단순한 소형 가전이었습니다. 첨단 반도체 소프트웨어나 복잡한 통신 기술이 없어도 감성적인 디자인과 아이디어만으로 시장을 압도할 수 있었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장 이후 투자자들의 거대한 기대감과 최고조에 달한 자신감 속에서 테라오 겐지는 감히 다가가서는 안 될 금단의 영역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감성과 디자인만으로 모든 가전 시장을 제패할 수 있을까요? 최고점을 찍은 발뮤다의 자신감이 어떻게 브랜드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으로 변하게 되는지 주가 1조 원의 신화 뒤에 숨겨진 잔혹한 전말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2021년 5월 테라오 겐지 회장은 기자회견장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발뮤다가 오지 스마트폰 사업에 전격 진출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세상은 두 편으로 갈라졌습니다. 발뮤다가 만들면 아이폰의 대항마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와 스마트폰 시장이 어떤 정글인데? 감히 소형 가전 회사가 들어오냐는 우려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테라오 회장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요즘 스마트폰은 전부 커다란 사각형 판때기 같아서 지루하다라며 손에 딱 쥐어지는 가장 인체공학적이고 아름다운 스마트폰을 만들겠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가전제품에서 보여준 디자인 혁신을 스마트폰에서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고 확신한 것이죠. 일본의 통신 공룡 소프트뱅크, 그리고 전자기기 제조사
교세라가 협력 파트너로 합류하면서 발뮤다의 꿈은 현실이 되는 듯했습니다. 마침내 2021년 11월 베일에 쌓여있던 발뮤다 폰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제품이 베일을 벗은 순간 환호성은 일순간 경악과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화면에 등장한 발뮤다 폰은 4.9인치의 작고 뚱뚱한 조약돌 모양의 기기였습니다. 손에 쥐는 그립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직선을 단 하나도 쓰지 않고 곡면으로만 디자인했다고 자랑했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10년 전 유행했던 구형 스마트폰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끔찍한 가성비였습니다. 출고가는 무려 104,800엔, 한국 돈으로 약 110만원에 달하는 프리미엄 가격이었습니다. 아이폰 13과 비슷한 수준이었죠. 하지만 속사정은 처참했습니다. 중저가형 보급형 폰에나 들어가는 보잘것없는 칩셋 스냅드래곤 765G, 하루도 버티기 힘든 2500mAh의 미니 배터리, 20에 육박하는 두꺼운 두께, 그리고 터무니없이 떨어지는 카메라 성능까지. 한마디로 프리미엄의 탈을 쓴 최악의 똥폰이었습니다. 전 세계 테크 유튜버들과 IT 매체들은 혹평을 퍼부었습니다. 예쁜 쓰레기의 결정판, 돈을 주고 사면 바보가 되는 폰이라는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경험을 파는 가전을 표방했던 발뮤다였지만 스마트폰은 단순한 관상용 오브제가 아니라 하루 종일 앱을 구동하고 동영상을 보며 작업하는 스펙 중심의 기기라는 점을 완전히 간과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2022년 1월 전파법 적합성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소프트뱅크는 발뮤다 폰의 판매를 일시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했고 재고는 창고에 쌓여만 갔습니다. 테라오 회장의 고집이 불러온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개발비와 마케팅비로 쏟아부은 수백억 원의 자금은 단순간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발뮤다 폰의 재고 손실과 영업이익 폭락은 회사 전체의 재무 구조를 흔들었고 브랜드 이미지에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최고 1만 엔을 넘나들던 주가는 폭락을 거듭하여 2,000엔대 이하로 떡락했습니다. 결국 2023년 5월 발뮤다는 소나기를 쥐어짜는 심정으로 스마트폰 사업의 완벽한 철수를 공식 발표합니다. 불과 1년 6개월 만에 끝난 황당하고도 비극적인 해프닝이었습니다. 30만원짜리 토스터로 성공했던 천재 디자이너가 자신의 성공 방식에 도취하여 시장의 생리를 무시한 채 1,000억원짜리 독배를 마셔버린 것입니다. 휴대폰이라는 신기루에 홀려 전력 투구하는 동안 발뮤다의 진짜 근간이었던 가전 사업마저 휘청이기 시작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발뮤다는 이제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스마트폰이라는 악몽에서 가까스로 깨어났지만 발뮤다 앞에 기다리고 있던 현실은 지옥문 그 자체였습니다. 2023년 11월 발뮤다가 발표한 3분기 실적 발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누적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서고 스마트폰 재고 관련 손실액만 수십억엔에 달한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1조 원에 육박했던 시가총액은 5분의 1 수준인 2천억 원 안팎으로 토막이 났습니다. 주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시장에서는 발뮤다의 거품은 끝났다라는 서늘한 냉소가 이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발뮤다를 둘러싼 외부 환경마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엔저 현상이 지속되면서 해외 위탁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올 때 들어가는 원가가 급등했고 고물가, 고금리 여파로 가전 소비 심리 자체가 깎아머리처럼 얼어붙었습니다. 게다가 발뮤다가 개척했던 프리미엄 소형 가전 시장은 이미 샤오미, 쿠쿠, 쿠첸 등 수많은 후발주자들이 발뮤다 스타일의 미니멀한 디자인을 카피하여 반값 이하로 쏟아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굳이 30만원을 주고 발뮤다를 살 이유가 없다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발뮤다의 독점적 입지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벼랑 끝에 선 테라오 겐지 회장은 마침내 자신의 오만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스마트폰 사업으로 주주와 소비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며 과오를 인정하고 다시 발뮤다의 본질인 라이프스타일 가전으로 복귀할 것을 선언합니다. 발뮤다는 가장 먼저 2023년 9월 브랜드의 아이콘이었던 토스터의 대대적인 업그레이드 버전 발뮤다
더 토스터 프로를 출시하며 자존심 회복에 나섰습니다. 상단 스팀 기능의 살라만더라는 상업용 고열 그릴 기능을 추가하여 집에서도 레스토랑 수준의 노릇한 오븐 요리를 만들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뒤이어 2023년 11월에는 정교한 온도 조절과 유려한 철판 디자인을 결합한 핫플레이트 발뮤다 더 플레이트 프로를 내놓으며 단순히 빵을 구워 먹는 단계를 넘어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요리를 즐기는 경험의 확장을 다시금 시도했습니다. 동시에 발뮤다는 가전제품의 영역을 넘어선 파격적인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발뮤다는 그린팬 선풍기에 사용되었던 저소음 고효율 이중 날개 기술을 응용하여 소형 풍력 발전기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독특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가전으로 쌓아 올린 유체역학 기술을 친환경 에너지 영역으로 확장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전문 투자자들과 테크 분석가들의 시선은 여전히 신중합니다. 발뮤다의 미래 가치와 투자 가능성에 대해서는 찬반이 더욱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발뮤다가 여전히 두터운 글로벌 마니아층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험을 재정의하는 디자인 R&D 역량만큼은 독보적이라는 점을 꼽습니다. 스마트폰 사업 철수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본업인 소형 가전에서 고부가가치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어 수익성이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기대감입니다. 반면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스마트폰 대참사로 깎여나간 브랜드의 신뢰 프리미엄을 되찾는 것은 단기간에 불가능하며 중국산 가성비 제품들의 공세 속에서 과거와 같은 독보적인 고마진 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단순한 디자인 가전을 넘어 소비자가 기꺼이 돈을 지불할 만한 대체 불가능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가 생존의 핵심 열쇠로 남아 있습니다. 절망의 록스타에서 거대 가전 기업의 신화로 그리고 1,000억 원의 허영 끝에 찾아온 혹독한 시련까지 테라오 겐지 회장은 OCC의 물로 가전업계를 바꿨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세상의 오감을 자극할 마법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발뮤다는 그저 한때 스쳐 지나간 감성 마케팅의 신기루로 기억될까요? 30만원짜리 토스터기로 시작되었던 이 파란만장한 잔혹극의 다음 장을 이제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